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500조인데 애플이 2000조잖아요. 이거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살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 화면을 지금 딱 키자마자 저분이 나왔어 하고 다 놀라실 만한 분이 나왔는데요. 네,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에서 드디어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영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기소개 물론 네. 모두가 알겠지만 자기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염승환이고요. 뭐 여기도 책이 있는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저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왜냐면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프로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분씩 네. 저자님 위주로, 특히 뭐 재테크 쪽, 주식 쪽 저자님 위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요. 역대급 베스트셀러가 나왔습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거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이 책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충분히 뭐 초대가 가능한 네. 저자님이라고 생각해서 모셨고요. 일단 하나하나 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염불리 염승환과 함께라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뿌잉뿌잉 이쁜 별명을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염불리라는 별명이 왜 탄생했으며 이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팬들이 지어주신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3프로 TV에 이제 매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별명이 이제 염탐꾼부터 시작해가지고 염탐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의견보다는 그냥 이제 나가서 어차피 의견이라는 게 또 틀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좀 오래 방송을 하려면은 그냥 팩트만 위주로 전달을 하자. 그래서 증권사에서 좀뭐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뭐 보고서도 네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이런 거 추려가지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좀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염탐꾼 같다. 여기저기 정보를 키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감이 안 좋아서 염탐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게 더 멋있다. 네, 염탐정. 네, 약간 탐정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3프로 댓글창에서 어느 분이 이제 염불리라고 갑자기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수집해서 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갑자기 염불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염불리라고 처음 했을 때는 염불리?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죠. 사실 불리라는 별명을 뭐 누가 붙여주겠어요. 너무나 러블리하다는 네, 뜻이니까. 그래서 좀 고맙다는 의미로 그게 딱 처음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좀 재밌는 건 저희 회사 사장님도 염불리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족들은 가족들은 이제 저희 딸이 농담으로 한 번씩 그래요. 이제 뭐 부탁할 때 염불리가 해줘야지. 약간 재밌게. 그래서 가족들도 가끔씩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염승환 부장님이 러블리하다는 뜻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다 사랑을 받는 거고요. 아마 사랑을 받는 거는 저도 뭐 염 부장님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지만 너무나 친절한 말투예요. 말투 자체가 너무나 친절하시고 또 말투만 그런 게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좀 독자님들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줄 때도 있고 괜히 염불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명 얘기는 들었고 네. 현직 지금 증권회사 부장님이십니다.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청소년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도 뭐 요즘 워낙 주식이 핫하고 하니까 증권회사 입사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증권맨이 되셨는지 뭐 증권맨 되시기 전에 되시는 과정 또는 증권맨 되니까 이런 게 좋다 뭐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증권회사 이제 직원이 된 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심자의 행운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뭐 이거저거 사라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사실 처음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기고만장했죠 사실은. 이제 그 정보만 믿다가 철석같이 믿다가 상장 폐지를 한번 당하고 갔어요. 상장 폐지. 폐지. 그러니까 다 아마 이런 스토리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래요. 그게 희한하게 처음 하신 분들이 그런 유혹에 좀 못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공부 자체가. 아무래도 이거 나는 좀 증권업으로 좀 한번 가야 되겠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투자도 재밌는데
이 주식 좀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막 읽고 막 분석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전에 이트레이드죠. 이트레이드 증권인데 거기서 공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또 그 회사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됐고 이제 가서 어떤 이제 면접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근데 그냥 저는 뭐 솔직하게 다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합격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가서 하게 된 일이 이제 고객분들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에 저도 제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뭐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헤매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뭘 제가 억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업무랑 연관돼서 하니까 어쨌든 하게 됐고 그만한 지식이 이제 몇 년 후에 쌓이게 되니까 어느 분을 만나도 그냥 이게 답변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증권가 용어를 잘 안 쓰고 되게 좀 풀어서 설명을 쉽게, 잘해요. 쉽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좀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분들 왜 못 알아들으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 후로부터는 제가 그냥 이제 풀어서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3프로 TV에 출연을 하게 됐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한 거 사실 뿐인데 그게 어떻게 좀 신선했나 봐요. 이게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저는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그냥 보고서 보고 시장 분석하고 정말 매일 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인지도가 높은지 알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책도 쉽게 읽으셨을 것이고 또 영상을 보면서도 쉽게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우리 연 부장님처럼 쉽게 주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그 고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갈 때 수학을 배우잖아요. 사실 수학 배울 때 처음에 하는 게 일단 공식 같은 거 배우잖아요. 방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시 생각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뭐 저 어려울 때 뭐 사인, 코사인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무튼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도 주식 용어를 알고 있어요. 용어.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이 세계에서 부동산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용어를 모르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부동산 할 때도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도 정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 지식으로 일단 이 세계에 발을 디뎠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여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JYP라든가 엔터사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업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도 보시고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요즘엔 네이버만 검색해도 보고서 나오니까. 그리고 전자공시도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전자공시도 사실은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 하려면. 그래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럼 예를 들면 JYP가 뭐 하는 회사인가? 거기 보면 뭐 전자공시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나와 있는데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좀 공부를 미리 약간 주식 용어라든가 하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보고서 하는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하세요. 뭐 저도 사실 과외를 받아봤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과외 선생님 구하기 어렵잖아요. 예, 실제 쉽진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 관해서는 과외 선생님이 IR 담당자거든요. 그 전화해서 궁금한 거 이게 메모해놨다가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알려주라고 하는 게 IR 담당자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궁금하면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게 사실 주식 투자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알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맞는다. 그럼 그게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업데이트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회사가 내가 그리고 있는 방향과 맞는 건가?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업계에 발을 들인 지가 15년 됐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이제 팁을 드리면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다가 이해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요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차근차근히 내가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아주 기초적인 공식 또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뭐 주식 사전은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주린이가 가장 하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게 이제 거의 주식 사전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기초는 이 책으로 충분히 다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기초 용어가 익숙해지면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뭐 우주든 아니면 뭐 엔터든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종목, 네. 뭐 전자공 시스템도 읽어보고 또는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그러다 모르면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면은 1년만 하면 연보장천 할 수 있다. 자신감 갖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본인이 레벨업 되는 걸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처음 하신 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했는데도 이게 투자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역시 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해.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6개월 1년 가면요,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영을 배우건 골프를 배우건 한 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요즘 엔잡 시대잖아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간 작가님이시고 연예인급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방송과 유튜브를 다니시는 이제 주식 전문가, 월급을 받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부장님이시고, 직장인 또는 작가, 유튜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뭐 이 중에서 좀 이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해 뭐 이런 거 있나요? 이거 회사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아, 방송. 너무 재밌는 게. 그래요? 이거 왜냐면 저도 이게 체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요 마음이 더 편해요. 그 전에 좀 긴장하는데 막상 앞에 카메라가 딱 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덜 떨리는 것 같고. 저도 장이 올라가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막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보고 나면 저도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오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이상하게 방송에 딱 이게 나가면요, 아무리 미국장이 폭락을 하고 우리 한국 시장이 급락을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방송에 나가는데 미국장이 폭락했고 막 우리 한국장도 안 좋은데 저도 막 인상 쓰고 막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한숨 쉬면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근데 오히려 그러시더라고. 제가 편하게 그냥 방송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힐링 된다고. 차라리 이게 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방송 자체가 가장 좋고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방송국 아직 뭐 전문 방송인은 아니시고 네, 전문 주식 전문가로 출연하시지만 이러다가 진짜 연예인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좀 제일 궁금한 건 책의 양식, 형식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77이라는 질문을 뽑았을 텐데 숫자가 큰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7자를 좋아하시나요? 그걸 그렇게 이제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출판사에서 처음 제의를 받을 때 백문백답 같은 거 아시죠? 보통 그렇다. 그래서 백문백답을 써보자 이렇게 제의를 받아서 제가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이제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돼가지고, 그러니까 촉박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했어요. 100까지 못 쓸 것 같아. 솔직히 지금 만약 원하는 날짜에 쓴다면 70 아니면 80 정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럼 차라리 77로 가자. 차라리 행운의 숫자 77. 신의 한 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77로 맞췄어요. 뭐 처음에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니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의 한 수로 77가지의 질문이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현실판 질문인데요.
독자들이 공부하고 알아야 될 만한 질문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책에는 담지 못하는 진짜 질문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주식해서 큰 돈 벌었어요. 뭐 무슨 종목 사야 돼? 이런 질문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실제로 연부장님을 만났을 때 주식 초보자들이 실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 지금 마이너스 30% 까져 있는데 이럴 때 연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나고 예, 있는 여기 거 책에는 제가 이제 있을 때. 그런 건 안 넣어놨는데 정말 손해가 본의 아니게 커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의도를 안 했어요. 나 당연히 누구 말 듣고 막 좋게 해서 막 사긴 샀는데 대처를 못 하셔가지고 그럼 그런 예.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먼저 기업명을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딱 기업을 보고 제가 아는 기업 같으면 바로 설명을 해드려요.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폭락했으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들고 가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손절하라고 해서 손절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라고는 하시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옛날에요. 상담을 초창기 할 때 제가 실수했던 게 고객분이 저한테 마이너스 50%짜리 물어봤어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손절하시라고. 그러니까 회사는 나쁜 기업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당장 1년 안에.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갈아타라고 했는데 갈아탄 그 기업은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교체했는데 새로 산 거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물론 바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1, 2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상담은 그러니까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함부로 50% 이렇게 손해난 거 팔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진짜 우량한 기업이라면.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이상한 기업 아닌 이상은 그냥 버티시라 그래요. 그렇게 했던데 당장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버티라고 반등을 해줘서 너무 반등을 고맙다. 하고. 말이라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고 최근에 그 효성그룹이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시겠고요. 효성 TNC. 아. 그게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 기업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버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런 게 크게 문제 없고 그러면은 버티자고 하는데 근데 제가 무조건 팔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자본 잠식 기업. 자본 잠식 기업.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중에 상폐당한 기업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 자본 잠식되면 또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다행히 삼성중공업이 유중해서 좀 살아났지만 제가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본 잠식될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전력이 있잖아요. 그때 그 주주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고. 근데 저는 재무제표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솔직히 사실대로 매년 적자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재무상에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은 일단 되도록이면 그냥 버티시라. 실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내 종목 반토막 냈는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근데 연부장님 기준으로 아주 용납이 되지 않는 종목이 아닌 다음에 손절매 타이밍도 놓쳤고 반토막 났으니까 버티셔라. 근데 실제로 반등 주는 확률이 훨씬 높았고 네, 맞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기업은 자본 잠식 기업. 그 이유는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자 유상증자 하다가 관리 종목 들어가서 상폐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 기준으로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어요. 9장에 이제 제목들이 장마다 있는데 1장이 주식 용어예요. 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장에 이제 주식 용어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그럼 요 용어 중에 제가 하나 쫙 한번 질문하고 싶은 용어가 시가총액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A 주가 뭐 10,000원이야, 뭐 B 주가 5,000원이야 이렇게 주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가총액을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삼성전자 얼마야 하면 8만원을 다 아는데 맞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야 그럼 1조인가? 뭐 1,000억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중요성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초보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왜 시가총액이 없냐면 무조건 그냥 주가만 봐요. 오늘 삼성전자 8만원, 82,000원, 85,000원 이것만 매고 오늘 1,000원 빠졌네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제일 기본은 무조건 시가총액입니다. 이 회사의 덩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LG생활건강이 자기는 제일 좋은 회사인 줄 알았대요. 주가 15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큰 회사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20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덩치 차이가 엄청 큰데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LG생활공이 훨씬 좋은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절대로 그건 그냥 단순한 그냥 주가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이제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한 거예요. 우리 그 횟집 가면 시가에 얼마에 파는 것들 있잖아요. 회.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그 이 회사의 가치 그게 이제 바로 시가총액인데 그걸 시가총액으로 하는데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가만 보면 몰라요. 삼성이 이제 8만 원이 싼 건가? 비싼 건가? 근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500조인데 애플이 2000조잖아요. 이거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막 살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삼성전자가 쌌나? 비싼 줄 알았는데 애플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보면서. 실제로 이건 애널리스트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피어그룹이라고 하는데 피어그룹이라는 게 이제 또래 집단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이버의 시총과 카카오의 시총. 근데 사실은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3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10만 원대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훨씬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건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시더라도 절대 주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셔서 이거를 그 시총 기준으로 보는 습관을 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등부터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매일 순서가 나오잖아요. 최소한 하루에요. 1등부터 20등까지 무조건 보세요. 20등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10등 밑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10등 안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10등 밑에 있던 기업들이 다 카카오, 네이버 막 이랬는데 그 기업들이 어느새 막 10등 안으로 뛰어들고 2차전지 기업들이 밑에 있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근데 그 위에 있던 은행주나 막 이런 애들은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이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구나. 이런 섹터를.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만 보면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주가로는 A와 B 기업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당연히 비교가 돼요. 누가 덩치가 더 커야 되는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고 공부 방법으로는 적어도 한 20위권까지는 매일매일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시가총액이 커지는 업종들은 요즘 핫한 업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